별먼지 작가님을 모시고 프롬프트 하는 방법들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별먼지 작가님 제가 화면 공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혹시 준비되셨으면은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벨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사 중이시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짐 싸고 있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독일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벨먼지입니다. 오늘은 제 간단한 프롬프트의 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되게 굉장히 항상 제가 부담되는 건 제 앞에서는 항상 연륜이 많으시고 능력이 정말 많으신 작가님들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초라해져 보이는데요. 아유, 아닙니다. 어쨌든 제, 제가 생각하는 여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나 어떤 방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구도, 컴포지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일단 지금 IT 회사 기술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AI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AI 생성형 이미지 프롬프트를 좀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책과 지금 공모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개발자라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해서 아티스트라는 말이 주공님처럼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조금씩 옆으로 이동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AI 이미지 생성 구조와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컴포지션,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스타일도 있고, 구도도 있고, 빛도 있고, 시점도 있고요. 카메라와 렌즈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준비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오늘은 구도와 구성에 대해서 선정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스타일은 뭐 아티스트나 예술, 영화, 게임 등의 원하는 스타일도 만들 수 있고요. 라이팅이나 섀도우는 광원이나 강도에 대해서 변화를 주면서 프롬프트의 이미지, 요소를 변화를 좀 줄 수 있고, 카메라는 많이 아시겠지만 사진을 찍는 구도나 배치, 각도 등을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시선, 어떤 오브젝트를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대한 시선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시선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게 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균형감, 조화로운 이미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과 분위기도 구도에 따라서 느끼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아무래도 이 작가님들께서는 본인만의 이야기를 프롬프트에 녹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구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 이런 중요한 요소를 좀 더 집중적으로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 구도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따릉 AI를 통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따릉이 님께 오늘의 네. 프롬프트에 대한 연습 페이지 다섯 번째 다섯 두 가지 번째고요. 네. 네네 음, 죄송합니다. 4페이지. 네, 네. 이거 두 개 네, 4페이지에 보내놓겠습니다. 있는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는 구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좀 나타내는 건데요. 아마 따릉 AI를 활용해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따릉 AI에 로그인을 하시면 당연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자신이 원하시는 이미지 생성 툴을 선택하시고 따릉께서 선택 알려주신 공유해주신 프롬프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비율은 일단 구도에 대한 부분이라서 16대 9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디폴트로 전 일단 첫 번째
만들어 봤고요. 아마 첫 번째 올려주신 부분은 구도를 좀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프롬프트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구도가 없는 일반적인 동일한 프롬프트지만 구도를 뺀 내용들입니다. 아마 생성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네, 어, 지금 프롬프트를 한글로 좀 보게 되면 전통적인 선의 미학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한 일본 다원, 그리고 미니멀라이즈, 고요한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의 팔레트, 그리고 나무 찻집으로 이어지는 돌길, 벚꽃과 잉어, 연못, 그리고 부드러운 햇살, 미묘한 반사, 그리고 그림자. 사실 이 안에는 파란색의 부분이 구도인 부분이지만 사실 저 안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일이나 광원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른 것들은 들어있지만 구도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만들어진 이미지를 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만들어진 거는 구도를 가지고 길의 조합들을 안정적인 이미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돌담의 모습이나 다원의 위치나 이런 잉어, 이런 연못들의 이미지가 또 안정감을 주는 이미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또 다른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한번 더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작가님께서 만드신 이미지가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두 가지 또 다른 한 번의 구도예요. 지금 따님께서 또 올려주실 수 있는 네, 영어 네, 프롬프트 두 요거 가지인데, 올려놓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방금 올려주신 프롬프트는 그래도 좀 프롬프트가 구조화된, 체계적으로 프레임화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플한 프롬프트입니다. 그래도 핵심 키워드는 다 같이 갖고 있지만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분위기,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역시 따능 AI로 만드셔도 되고, 미드저니로 만드셔도 되고, 저는 이번에는 영어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한번 미드저니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따능 AI를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나온 그 구조가 없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들이에요. 아무래도 어떤 프롬프트에 어떤 원하는 이미지들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잘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구도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다원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까처럼 체계적으로 막 다원을 가고 있는 방향성이나 이런 건 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의 이미지, 구도의 프롬프트, 워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만들어진 네, 이걸 한번 보면 이 부분의 내용은 사실 어떤 스토리 라인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어떤 전사가 언덕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거고요. 원근감도 느껴지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저 도시로 가게끔 내려가고자 하는 스토리 라인이 연결된다거나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이런 이미지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도가 없는 다른 AI를 보면 어, 똑같은 느낌이지만 좀 다 다른 이미지들이죠. 그러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퓨처리스틱, 미래지향적인 어떤 네온 시티가 보이지만 자동차, 아무래도 전사와의 느낌은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사도 나와 있지만 조금은 뭔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프롬프트를 제대로 표현했는지 약간,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이 세 번째 이미지는 관계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캐릭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프롬프트에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집어넣으려면 이런 구도도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는 또 다른 구도인데요. 유도선이란 그런 예, 구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리딩 라인이라는 좀 이런 영어로서는 표현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유도 어떤 지향점을 지향점을 가리키는 선 이렇게 표시를 하겠는데 옆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선들이 어디선가 일렬로 열렸지만 모이는 집중되는 느낌이죠. 산길을 걸어가고 있다던가 숲속에서 어디로 조용하게 예, 소리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어,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짜능이님께서 네, 올려주신 두 가지에는 동일한 프롬프트입니다. 짜능 AI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지금 채팅창에 다용파더님께서 네, 올려주신 이미지들 감사합니다. 요 따능이님께서도 네, 첫 번째 어떤 절벽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미지를 좀 올려주셨어요. 어, 이런 어떤 구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미지가 또 아직 생성됐는지 생성되고 있으니까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오늘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좀 예시를 한번 삼아봤어요. 오늘의 강의 중에는 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느낌이 오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3분할이고요. 두 번째는 대칭이고요. 세 번째는 프레이밍,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한 가지 좀 볼게요. 어, 구성에 대한 컴포지션은 다양하게도 그리고 다행히도 이미지 내 오브젝트나 서브젝트, 그러니까 요소들을 배치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할 건지를 좀 의미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좋은 구성은 시각적 흐름도 만들어내고 관람자의 눈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체 이미지를 이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배경이 들어가거나 큰 화면 16대 9 이런 넓은 화면들이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대1과 같은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는 좀 다른 구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구성의 종류, 구도의 종류에는 지금 한 7가지를 제가 여기다 어, 표시를 해놨는데요. 오늘은 규칙의 3분법, 대칭과 균형, 그리고 프레이밍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규칙의 3분법 아마 들으시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지를 3등분해서 교차하는 지점에 중요하게 요소를 배치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사진을 찍을 때도 구도를 잡을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규칙의 3분법, 3분할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소들이 대칭적으로 배치하거나 시각적으로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되게 안정감 있는 구도가 되기도 하고요. 프레이밍은 어떤 요소를 다른 요소로 둘러싸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세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채팅창에는 굉장히 아마 동일한 프롬프트지만 작가님들의 스타일이 좀 따라서 좀 다른 색깔도 나오고요. 네, 미셸 형님 작가님이나 다영 파더 작가님도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따능이님 네. 혹시 예, 음, 이거 예, 남겨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올릴까요? 8페이지에
규칙의 3분법 요거 네, 대칭의 남겨드렸습니다. 3문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칭의 3문법이라는 맨 처음에 첫 번째에 대한 규칙의 3문법에서 교차하는 지점은요. 요 매첩의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점, 여기가 이 중심이 이 이미지를 3등분 하고요. 위에서도 하나, 둘, 이게 총 9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첫 번째 나눠지는 이 부분과 두 번째 나눠지는 이 부분의 사이에 위치하는 그런 위치예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미셸 양 작가님,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마 그러면 한번 지금 바로 위에 따릉이님께서 올려주신 이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위치가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혹은 3분의 2 지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1대1 비율도 괜찮고요. 4대5 비율에 대해서는 언제나 다양하게 3분의 1씩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아까 유도선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선들이 시선을 어디론가 이끌게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규칙의 3분법에 대한 프롬프트가 나오면 이미지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는 대칭과 균형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칭과 균형은 앞서 보여드린 이런 이미지에 딱 중간을 가로질러서 위아래가 물에 비친 이미지지만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이미지죠. 아마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 혹은 이제 건축물 이런 사진 작가의 작품들을 건축물 작품들을 보면 일출이나 일몰 때 어떤 물에 비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대칭을 이뤄서 굉장히 아름답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보시는 부분을 아마 많이 감상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대칭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따능님이 올려주신 제 화면을 보시면 수직 대칭 이런 워딩을 그대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객체들, 오브젝트들을 대칭화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저 역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능 AI와 좀 미드저니를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 3분할 1이 됐다는 것은 아마 비스듬히 내려가서 시작점이 3분의 1 지점에서 시작해서 아마 이 중심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무에. 그러니까 이 위치가. 그래서 나무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따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중앙에서 옆으로 살짝 이동되어 있는 지점. 그래서 뭔가 가운데에 모여 있진 않지만 그럼으로써 오히려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든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나무가 좀 더 치우쳐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 이미지가 그나마 중앙이긴 하더라도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로서 구도를 잡아주는 그런 이미지를 한 겁니다. 지금 채팅창에 다영 하더 작가님께서 올려주신 저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3분할이 잘 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따능이님께서 올려주신 대칭 이미지가 타지말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죠? 프롬프트 자체가 네, 이런 식의 물에 비친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대칭을 하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16대 9로 만들어졌다면 좀 더 사진 작가로 찍은 듯한 드라마틱한 이미지가 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굉장히 네, 그리케이님 작가님께서도 예, 올려주신 그런 대칭적인 유럽에 있는 이미지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도 왠지 동양에 있는 어떤 사원, 태국에 있는 사원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보시면 확실히 안정감 있게 위아래로 표현되고 있는. 근데 아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대칭에 대한 구도를 가지고 좀 더 응용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조에서 프레이밍에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혹시 프레이밍에 대한 예, 요 프롬프트를 예, 감사합니다. 네, 따릉 AI로 숲속에 오두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한국어로 된 프롬프트를 입력받는 따릉 AI가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자신의 표현하고자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려면 과거에는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됐고 영어 워드를 알아야 됐는데 이번에는 예, 다른 AI 이후에는 원하는 텍스트를 한글로 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히 편해진 것 같아요. 또 요 이미지가 나올 동안에 한 그죠. 가지 저도 더 요새 그러다 보니까 미드저니를 잘 안 가게 되고 다 다른 AI에 사게 되더라고요. 한국어 프롬프트가 있으니까. 네네. 훨씬 더 한국어의 어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만큼 많이 표현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의 그 표현력보다 한국어의 표현력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언어를 이해하는 그 AI 수준이 좀 나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간 결제를 해놔서 열심히 또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미세정 작가님도 굉장히 아름다운 아마 일출 시점인 것 같아요. 저 여명의 시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름다운 사원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떠신가요? 프레이밍에 대한 느낌은 보시면 딱 집중되게끔 하는 부분이죠. 오두막이 어, 왠지 숲 안에서 숲 밖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오두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거죠. 주변에 나무와 숲들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그래서 우리 액자를 얘기하면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작가분들, 예술 영역에서도 프레임이란 말, 그 옆에 있는 테두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 조그맣게 framed overhanging 이렇게 tre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framed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게 되면 예, 프레임에 대한 어떤 테두리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테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있는 구조에 집중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에요. 어, 나는 AI에서도 네, 만들어진 프레임들을 보시면 네, 확실히 지금 다 올려주신 그리케이 작가님, 다영 파더 작가님, 기태 작가님도 네, 멋진 대칭에 대한 대칭이 사선으로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쁘네요. 네, 지금 보시는 이런 프레임에 대한 이미지들을 어, 의도하게, 의도치 않게 사용함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왠지 겨울날, 겨울밤에 어, 산속을 지나가는, 산속에 오두막에 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길을 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냥, 헌팅을 하는 그런 사냥꾼의 이미지의 시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면 어떤 야생동물의 시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그리고 표현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구도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제가 좀 천천히 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이제 좀 막판을 지나가면 자, 이제 이때까지 얘기했던 구도에 이제 다른 요소를 좀 섞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 해보거나 이런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볼지 자신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지 여러 가지 요소를 섞어보는데요. 두 번째 여기서 보는 제가 다른 하나는 depth of field 그래서 심도 깊이라는 거죠. 깊이. 그래서 피사계의 심도를 활용해서 초점이 맞은 부분과 흐린 배경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아마 이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한번 나는님께서 심도에 관련된 예, 이 프롬프트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사 준비로 노트 모니터를 포장했더니 지금 노트북 하나로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AI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것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심도라는 구도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항목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종종 사용하고 있고 아마 작가님들께서도 알게 모르게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구도에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보는 자리니까 제가 특별하게 워딩을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심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근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깝고 멀고 포커싱 할 수 있는 깊이를 나타내는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게 첫 번째 프롬프트로 만든 심도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아마 이 안개 낀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옅은 부분과 진한 부분이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타지나 어떤 영화 같은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의 그런 곳에서 여행자들이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나타낼 수 있을 이미지인 것 같아요. 다른 AI에서 만든 면 이건 좀 더 동화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얘는 풀밭과 산을 통해서 가까운 부분은 당연히 짙은 거고 멀리 있는 부분은 더 옅은 부분으로 깊이를 나타내는. 이건 아마 동양적인 느낌이죠. 원근법에 대한 그리고 여백의 미가 나와져 있는 이런 구도들도 작가님께서 표현하는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심도를 이제 알았으니까 심도가 뭔지 알았으니까 판타지 스타일 한번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아마 판타지에 대한 스타일은 뭐 자주 사용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작가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아마 좀 더 다른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심도와 이 판타지 구도와 스타일을 한번 묶어보죠. 혹시 네, 들리실까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따느님께서 올려주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심도와 스타일을 매칭시켜서 또 어떤 표현이 날지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 저는 지금 제 네트워크 상태로는 미드 전이가 좀 더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하고요. 그리고 한국어로는 다음번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두세 가지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따님께서 올려주시면 혹은 제가 올리면 잠시만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시간이 되시는 작가님들께서는
네,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한 개만 가지면, 한 개만 보여드리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이 객체, 오브젝트, 남성호, 전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판타지, 기사병 이런 전사의 느낌인데요. 앞에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집중되게끔 뒤에 있는 피사체들은 옅게 흐리게 표현되기 때문에 다 자연적으로 시선이 앞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미지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 다 배경이 흐리니까요. 아마 카메라 워킹하는 클로즈업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따내님께서 또 올려주신 여러 가지 전 그냥 요 두 번째 신비로운 마법사 주문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지금 네, 채팅창에 굉장한 이미지들을 네, 다들 보여주고 계시네요. 어,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빠져 있기도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화면에서의 제가 좀 더 앞으로 화면 볼게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인다면 좀 더 다채로운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작가님께서 표현하고 싶은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찾아서 만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 어, 이건 일본풍입니다. 유키오의 스타일인데 이 부분은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 하나의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문학 장르,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미드저니에서도 아예 따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유키오의 아마 많이 안 사용해 보셨을 텐데 만약 사용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스타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유키오를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따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본 전통의 우키오의 스타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제가 일본 스타일은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스타일과 구도를 그냥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일단 만들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조금 전에 만들었던 마술사, 마법사의 이미지예요. 바깥쪽에 있는 판타지 스타일의 예, 뭔가 마법을 시연하는 그런 이미지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뭐 어떤 도서관이나 마법사가 있는 곳에서 마법 책을 마법을 읊조리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마법을 시연하고 있는 어, 이 사람이 이 마법사가 왜 여기에 와 예, 비장한 모습도 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우키오에가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한번 다른 작가님께서 이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연습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도와 스타일을 이제 섞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우키요게 사실 약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까요?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일본의 민화, 일본 민화라고 아까 이지 작가님께서 말씀드린 한국 민화와 같은 일본 채색의 스타일의 민화 같은 느낌인데, 어, 제가 있는 독일에서 많은 작가들은 많은 아티스트들은 이 스타일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인상 깊게 보고 있는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런 이미지들이 또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 네, 미셸 작가님 알 것 같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무사의 이미지도 나와 있고,
여러 작가님들께서 다양하게 올려주신 이런 내용들이 네, 더 구성과 그냥 간단하게 예, 판타지 스타일과 우키요 스타일을 예, 합쳐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 부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이런 구조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어, 지금 이거는 이제 곡선을 이용해서 구도를 만들기도 하고 제가 100일 챌린지 지금 다른 스쿨에서 갖고 있는 100일 챌린지를 되게 굉장히 즐겨 예, 시청자로서 여러 작가님의 작품들을 매일매일 즐겁게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데요. 내가 인상 깊었던 건 어제 작품이었는데 어제 아마 26일 차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임시적으로 예, 예, 오랜님의 이 챌린지 26일 차가 귀여운 동물 탑1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의 구도 역시 예, 클로즈업이죠. 네. 아마 분명히 제가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클로즈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프롬프트나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나왔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까이서 본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다른 작가님들의 이미지도 굉장히 다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예, 이런 클로즈업, 네, 역시 검정색을 정확하십니다. 그런 거, 네, 클로즈업 샷이 들어가 검정색 있습니다. 클로즈업 샷이요. 네, 다행입니다. 어, 이렇게 검정색 바탕에 검정 색깔의 곰을 표현하면서 가까이 클로즈업을 샷을 찍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곰이 같은 검정색 계열이지만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고 맨 마지막 부분은 이런 구도에서 검정색이지만 저는 이제 라이트닝을 써서 좀 더 어떤 임팩트를 강하게 주는 그래서 시선을 모으게 하는 이런 예전의 작품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이런 평상시에도 이런 사용하시는 작가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들에 다 녹아져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어, 다잡고 기본기를 한번 다져보는 그런 네, 시간을 오늘 좀 가져봤고요. 시간이 다 안 되었으면 제가 강의 소개는 안 해도 되겠죠, 사장님? 네, 간단하게만 혹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네네. 포인트만 하나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그 강의 도중에 두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딱 세 자리 그러신가요? 남았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변면 작가님 강의가 2월 22일 날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짜임새 있게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강의여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혹시 작가님 이 강의 준비하시면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포인트가 한 가지 있다면 혹시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롬프트 저는 예,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굉장히 굉장하신 작가님들은 자유롭게 프롬프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난해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 한 2, 3년 공부하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공모전에도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거나 예,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이걸 좀 구조화해서 좀, 이런 거를 좀 잘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예, 노력했던 내용들이 들어있는 강의입니다. 네, 특히 좀 제가 주안점을 뒀던 포인트는 강사가 직접 개발한 생성형 AI 프롬프트 생성 GPT-S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네. 그 강사님께서 GPT-S 만드신 게 있어서 아마 요거 쓰시면은 초보자분들은 물론 배우신 그대로 이용하시겠지만 프롬프트 짜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프롬프트 1000개를 이미 좀 적절한 프롬프트 1000개로 제공해 주실 거니까 이게 아주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도 물론 유용하시겠지만 초보분들은 이게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이 지금 화면에만 보이신다면, 제가 지금 제너레이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오늘 작업했던 작업들의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좀 더 프롬프트를 체계 구조화된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또 이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강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따능스쿨은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또 특강도 많이 열어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2월 22일부터는 우리 변무엔 작가님 강의도 오픈이 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따능스쿨에서 이제 어, 3월에 진행되는 전문가 과정이랑 그 다음에 아티스트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 와디즈 펀딩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전문가 과정이나 아니면 아티스트 챌린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펀딩에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아주 좀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고 또 귀한 특강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